世に不思議は多けれど、どれほど奇テレツ、奇奇怪怪な出来事も人が関わらなければただの現象、過ぎていくだけのことなら、人こそこの世で最も摩訶不思議なもの。 클램프의 만화 XXX 홀릭을 원작으로 주인공 와타누키가 소원을 이뤄주는 마녀 유코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상을 다뤘으며, 여러 인물들의 사연을 옴니버스식으로 전개한 오컬트 애니메이션. 본 영상은 XXX 홀릭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가던 고등학생 와타누키 키미히로. 선천적으로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고 끌어들이는 체질이었던 그는 여느 때처럼 마물에게 시달리던 중 우연히 어떤 가게 앞에 다다르게 되고, 그 순간 갑자기 마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와타누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이치하라 유코라는 신비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ポケットに入っているものを出しなさい。名前。綿貫公弘。4月1日って書いて綿貫ね。誕生日は4月1日。綿貫公弘、綿貫公弘。小さな頃から悩みがある。あなた、あやかしを見るのよ。それはあなたに流れる血のせい。そしてその血があやかしを引き寄せる。なんで？誕生日と本名を告げたでしょ。というわけで時計はもらっておくわ。ちょっと待てー！対価よ、当然でしょ。与えすぎてもいけない、奪いすぎてもいけない。でないと傷がつく。この世に偶然なんてないわ。あるのは必然だけ。 그 후 이곳이 소원을 이뤄주는 가게임을 알게 된 와타누키는 자신의 체질을 고쳐주는 대가로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그 노동력이 소원과 동등해졌을 때 체질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고, 이에 유코의 식사 준비와 심부름을 도맡게 된 그는 곧장 모코나와 함께 장보러 나섰다가 어느 여학생이 본인에게 마무리 깃든 척 연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あのさ、大丈夫だから。君には何の悪いものも取り付いていないから。だから安心していいよ。やめてください。あなたに何がわかるんですか？本当に辛いんですよ。痛いのね。大丈夫？この子は特別なんだから見えるんですよ。あなたがどういう人か知らないけど、私の苦しさはあなたみたいな普通の人には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幸せですね。見えない人は。たこ焼き！モコナ！ダメだ。あのあやかしはあなたのものではないわ。あやかしは漂い移ろうものだもの。ただあれを望む者がいて、望まれる者がいた。望むっていいことなんか全然ないのに。人は何だって願うことができるのよ。幸せも不幸せも。決して良くない結末であっても、それを願う自由はあるの。そしてその自由は誰にも邪魔されない。 그리고 얼마 후 새끼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지는 여성을 만난 유코는 그녀에게 고약한 버릇이 있음을 짐작하며 새끼손가락에 끼는 반지를 건네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와타누키는 그녀가 말을 꺼낼 때마다 새끼손가락 주변에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며, 그 여성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그녀가 허언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あの子も今年で28か。ああ見えてうちの古株よ。でもあの子、彼氏いないのよね。あなた、おいくつ？21歳です。おいくつ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22です。ご結婚は？はい、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なんだか体が変な感じ。あれ？どうしたの？偶然ね。あ、指輪してる。ひょっとして彼氏？うん。その人って何してる人？小児科のお医者さん。医者？医者と結婚するのか。まだ決めたわけじゃないよ。また連絡する。うん、またね。なんだか指輪前より汚れてる気がする。拭けば綺麗になるかしら。やめろ！それを取っちゃダメだ！体が動かない。優子さん、どうして彼女に言わなかったんですか？嘘って、つくのもやめるのも自分のためでしょ。
人に言われてついたりつかなかったりするものじゃないわ。優子さんには、あの人がどうなるか初めから分かってたんですか？もしあなたがそう思うのならそうかもしれない。世界っていうのはね、無限に広がっているようだけど、実はすごく狭いの。世界はね、あらかじめそこにあるものじゃない。自分で作るものなのよ。 그러던 어느 날 와타누키의 동급생인 쿠노기 히마와리를 만난 유코는 그녀를 보자마자 어두운 기운을 감지하여 와타누키에게 히마와리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충고하고, 그러나 예전부터 히마와리를 짝사랑했던 와타누키는 유코의 조언에도 그녀와 자주 시간을 보내며 가끔씩 히마와리의 책을 빌려가는 도메키 시즈카를 견제합니다. 그러다 히마와리의 의뢰로 엔젤 사건을 맡게 된 와타누키는 유코의 지시로 도메키와 함께 사건 장소로 향하며 그 학교 옥상에서 엔젤을 불러들이는 여학생들을 발견하는데, 君たち、こんなところで何やって。エンジェルさん、帰ってくれないの。さっきからずっと怖いことばっかり答えるの。手離せば。エンジェルさんが帰ってないのに話したら呪われちゃう。手が痛いよ。死んじゃうよ。ダメ。落ち着いて。ちょっとは手伝えよ、トメキ。さっきから一人で何やってんだ？だから言ったでしょ。後ろに何かいるのか？こっくりさんだかエンジェルさんだかで使った紙がいっぱい詰まったみたいなのが。それはきっとゴミの塊ね。エンジェルさんもコックリさんも高齢術の一種。ほとんどの場合素人の術は成功しないわ。でも怖いものが来ればいい、変なことが起こればいい。それはそんな生徒たちの悪気のない邪気の残りかすよ。いにしえよりこの地に住まう者よ、たけし御身に我を捧げよう。 그 근방을 지키던 뱀이 엔젤의 찌꺼기를 삼키면서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 후 도메키가 선천적으로 맑은 기운과 퇴치하는 힘을 지녔음을 알게 된 와타누키는 그의 능력 덕분에 자신이 마물에게 휩쓸리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유코로부터 도메키와 자주 붙어다니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를 관장하는 우여랑을 만난 유코는 그녀가 와타누키에게 일을 부탁하러 왔음을 알게 되자 곧장 도메키와 함께 의뢰 장소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히마와리의 리본을 받아온 와타누키는 우요랑의 지시대로 커다란 자영화가 있는 곳에 왔다가 마치 피처럼 붉은 수국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빨려 들어간 와타누키는 그곳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보게 되는데, どうしたの？いけないの。早く行かなきゃダメなのに。お兄ちゃん、一緒に来てくれるならいけるかも。あっちに行っちゃダメな気がする。ねえ、一緒に行って。一人は嫌なの。ダメ。連れて行ってはダメ。やだ。お兄ちゃんと一緒に行くんだもん。私がずっと下にいるから邪魔なんでしょ。出てってほしいんでしょ。そっちへ行かせないで。この子から同じ匂いがする。上へ行こう。上は嫌。私汚れてるし、みんなに気持ち悪いって言われる。言わないよ。俺は絶対言わない。気持ち悪くなんかないよ。一人でずっと偉かったね。 사실 그 아이는 작년에 행방불명되었던 아동의 시체였으며 우여랑이 이를 의뢰한 이유도 자양아가 시체에 피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그러나 저승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아이는 살아있는 와타누키를 끌고 가려던 죄로 저승 중에서도 가장 질 나쁜 사자들의 세상으로 갈 뻔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 자양아들이 와타누키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후 히마와리의 리본을 갖고 있던 도메키가 와타누키와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고, 이에 우여랑의 의뢰를 완수한 유코는
그녀에게서 소원의 대가로 대롱여우를 받게 되며 와타누키에게 자주 그 영물을 붙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코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와타누키는 한 대학생이 가게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는데 人と物にも人間同士と同じで相性があるの。良ければうまくいくし、そうでなければ。お宅のお庭に並んでるものが気になって、私、大学で民族学を専攻してまして。あなたはどれに惹かれたの？これです。これって何ですか？これ、譲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あなたには勧めないわ。どうしても欲しいと言うなら、約束してちょうだい。その筒は、決して開けないで。あの人、大丈夫ですかね？さあ、彼女はおそらく、誰の言うことも聞かないでしょうけど。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그 대학생을 만난 와타누키는 그녀가 학교에 교생 실습을 하러 왔음을 알게 되며 그 여성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신하는 타입임을 알게 되고, 그러다 교생이 히마와리와 부딪힌 것을 발견한 와타누키는 히마와리가 유코의 통을 잡자마자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안의 내용물이 5가지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원숭이 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굉장한 물건을 손에 넣었다고 기뻐하던 교생은 역시 자신에겐 행운이 따르는 것이라 여기며 시험삼아 저녁까지 비가 오게 해줄 것을 소원하고, 그 순간 진짜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발견한 교생은 기쁨에 겨워 나머지 4가지 소원도 갖고 싶은 물건이나 대학 논문 등 사소한 바람으로 사용해버리는데, 話に出てくる猿の手は最後使ったやつがひどい目に遭いますよね。私は大丈夫よ。ヤタの鏡ね。あれは誰でも持ち主になれるものじゃないもん。もう少し待ってちょうだい。石はもう転がり始めているから。このままじゃ遅刻しちゃう。事故とか起こらないかな。そしたら遅延証明が出る。あと1本しかない。ちょっと考えただけで願ったことになっちゃうなんて。教授、私、盗んでなんかいません。テーマが似てるのは偶然です。草稿が提出されていた。今朝の飛び込みも、私のせい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ね。いやー！どうにかしてよ！あんたのせいでしょ！今すぐに私の前から全部消してよ！石は止まったのね。壊れてしまったけれど、開けるなと言われたものほど人は開けたくない。約束を破った報いが自分にだけは無縁だと思っている。何からも離れて特別なものなどないの。でも願いは叶ったのね。 그리고 얼마 후 백중날을 맞아 오하기를 만든 와타누키는 히마와리에게 나무 오하기를 선물하려다 도메키에게 뺏겨버리고, 그 순간 반딧불과 함께 좌부동이란 수호신을 만나게 된 와타누키는 그녀가 자신에게 백중날 선물을 준답시고 도메키의 뱃속에 들은 오하기를 빼내는 것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실수로 도메키의 영혼까지 빠져나가 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좌부동에게 오하기를 돌려받게 된 와타누키는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좌부동의 행동에 악의가 없었음을 깨닫곤 그 이후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러다 성격이 너무 착해서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여학생을 보게 된 와타누키는 갑자기 그녀의 등에 새하얀 날개가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さっき私のこと睨んだでしょ。え？だから謝って。睨んではいないよ。いいから早く謝ってよ。謝る必要なんてないだろ。謝れ！謝りなさい！謝るのはそっちだろ。言ったでしょ。気をつけなさいって。あなた餌食にされるところだったのよ。この化け物、一体何なんですか？羽よ。人に寄生して伸びていくもの。取り憑かれた人間は少しずつ心の抑制を失っていく。その代わりいろいろなことから解放されるのよ。ニュースでもよく見るでしょ。
事件を起こした犯人の友人や知人にインタビューすると、決まってこう言うの。とてもそんなことするような人には見えませんでしたって。でもね、このあやかしは誰にでも取り付くわけじゃない。抑制力を失っても構わないと強く思ってる人にしか寄生しないの。 그러던 어느 날 유코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한 와타누키는 그곳에서 서로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쏙 빼닮은 쌍둥이 자매를 보게 되며 그 두 사람 중 언니가 동생에 비해 매우 소심한 성격임을 알게 되고, 그 후 자주 쌍둥이 언니를 마주치게 된 와타누키는 그녀가 비관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 언행에 기묘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것이 바로 유코가 얘기했던 살아있는 언어, 즉 말에는 사람을 속박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쌍둥이 자매가 모두 도메키에게 호감을 품고 있음을 알아챈 와타누키는 적극적으로 그에게 대시하는 동생과 달리 언니 쪽은 계속 자신의 동생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怖いわよ、言葉は。一度口から出てしまったものは返せない。なかったことにはならない。それがどれほど人を縛るかわからず、人はその鎖を使い続けている。言葉は生きているの。そして時には人の生き筋さえ縛る。あ、気をつけてねお姉ちゃん。またカップ落とさないで。本当にお姉ちゃんは危なっかしいんだから。だからバイトなんて無理だって言ってたのに。ダメ、失敗。やっぱり私お姉ちゃんは家でのんびりしてるのが似合うわ。無理してバイトする必要なんてないのよ。もうやめよ。わからないですよ。後悔ってのは後から食えるから後悔なんです。だから今から諦めないでください。でももし何かあったらどうするの？選んだ自分が責任を取るのよ。楽でしょ、言葉に縛られたままでいるの。でもね、今の楽さはきっとうまくいくと言って本当にできた時の喜びより大事なもの。あなたの願いは何？ 동생의 말에 구속되었던 쌍둥이 언니는 유코의 힘으로 사슬에서 벗어난 뒤 소원의 대가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건네주고, 이에 동생과 차별화된 모습을 가진 그녀는 도메키에게 용기 있게 고백한 뒤 자신의 시련을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분명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떤 사진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유코는 그 사진에 깃든 원한이 너무 강하여 봉인의 액자까지 녹여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 사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알아챈 와타누키는 사진 속에서 의뢰인이 긴 머리의 여성을 밀어버리는 것을 발견하며 그 직후 미소를 짓는 의뢰인의 모습에 소름을 느낍니다. 写真は過去を映す。時には見たくないものまでね。違う、あれは事故で。そうだったらどうしてあなたは泣いてるの？これを消して、この世から何でもしますから。何でもするなんて軽々しく口にしない方がいいわ。さあ、写真は消えたわ。もう二度とあの写し画はあなたの前に現れないでしょう。あなたがあることを守れば、あなたが何にも映らなければ、写真、ビデオカメラ、映像、その他いろいろ、何かにあなたが映ったら彼女はまた同じものを見せるでしょうね。そんな。何でもするって言ったでしょう。あなたがそう決めたのよ。一生何にも映らないなんてできると思う？誰にも会わず一生外に出ないなら可能かもね。誰かを殺せば殺した分だけの重さを背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그리고 얼마 후 유코의 출장으로 혼자 가게를 보던 와타누키는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던 중년 여성을 만나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옛날에 아들이 잃었음을 알게 된 와타누키는 그 여성의 모습을 부모가 없는 자신의 처지와 겹쳐보며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녀와 만날수록 점점 몸이 쇠약해진 와타누키는 더 이상 그 여성을 만나지 말라는 유코의 조언에도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매일 약속 장소에 나가고,
이에 와타누키가 각혈까지 하는 것을 발견한 도메키는 이대로 가면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그 여성을 퇴치하기로 결심합니다. こうなるって分かっていたの。あなたを苦しませるって分かっていたの。私のせいよ。あなたが寂しいと俺も寂しいから。猿な。何を言っても会いに行くとは思っていたがな。やっぱり人じゃなかったじゃねえかよ。寂しくないから。きっとあなたもあなたを失いたくない人がいてくれるから。なんで撃った？人じゃないからか。違う。選んだだけだ。 그 후 출장에서 돌아온 유코를 만난 와타누키는 그녀로부터 도메키는 설령 미움을 받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이었음을 듣게 되며 결국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날 이후 다시 기운을 되찾은 와타누키는 평소처럼 유코의 가게를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면서 XXX 홀릭 1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가게에서 일하던 고등학생 와타누키 키미히로. 유코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젯밤 가게에서 잠들었던 와타누키는 그날 밤 한쪽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히마와리를 만나는 꿈을 꾸게 되고 이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한 그는 유코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오늘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란 해몽을 듣게 됩니다. 그 후 도메키네 절에서 청소를 도와주던 와타누키는 실수로 나무에 쳐져 있던 거미집에 팔이 걸리게 되고 그러자 와타누키 주변에 거미줄을 치운 도메키는 그 거미집을 만든 거미에게 원한을 사는 바람에 오른쪽 눈을 봉인당하고 맙니다. 그런 도메키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던 와타누키는 유코에게 거미의 원한을 자신에게 옮겨줄 것을 부탁하는데 恨みを買ったわね。クモの。でもあれクモの巣に引っかかっただけで。クモにとっては大切な家を壊された一大事だったかもしれないわ。ある方から見ればそれは大したことでなくてもある方から見れば重大事件にもなりうる。恨みなんてね、とっても簡単に変えるものなのよ。じゃあドメキの目はあのままなんですか？雲が恨みつらみを忘れない間は相手が自分が受けた同等のダメージを受ければ。だったら人間は不思議な生き物だから人から見れば不幸な結果でもその人にとっては幸せなこともある。怒ってるわね。怒ってません。あなたには。怒っていいのよ。人を助けるために自分を犠牲にすることがどれほど相手を傷つけるかまだまだあの子にはわからないから怒って教えてやればいいわ。 그날 이후 절의 창고에서 할아버지의 주술책들을 둘러보던 도메키는 오랜 조사 끝에 거미에게 뺏긴 눈을 되돌리는 법을 알아내지만 그 주술이 적힌 책을 다 읽기도 전에 히마와리에게 빌린 책에서 책벌레가 등장하고 그 순간 도메키의 절을 찾아온 유코는 히마와리의 책벌레가 주술책의 글자들을 모두 먹어치우는 것을 발견하며 곧장 창고에 붙어있던 부적으로 그 벌레를 봉인해버립니다. 그리하여 눈을 되돌리는 법을 알 수 없게 된 와타누키는 다음날 좌부동을 지키는 까마귀 요괴들로부터 좌부동이 거미들을 지배하는 열왕지주에게 붙잡혔음을 듣게 되고 이에 좌부동이 자신의 눈을 되찾으러 갔음을 알게 된 그는 곧장 대롱여우와 함께 그녀를 구하러 가는데 噂通りね。可愛い男の子。あなたの目みんな欲しがってね。取り合いになっちゃったのよ。返して。あの人の目。動かない。座敷わらしを返してください。右目を返してじゃないのね。あれは恨みを買った俺のせいです。座敷わらしもこの世界じゃ貴重品なのよね。左目も渡します。左目だけじゃ足りないなら他も。嫌い。投げ出しちゃうのね、自分を。
そんな簡単に投げ出せるものが大切なものと交換できると思う？つまりこの子はあなたがゴミみたいに扱うものを守ろうとする愚か者だと思ってるのね。違う！他者が傷つくのはいとうのに自分は傷つける。傷ついたあなたを見てあなたを大切に思う者がどう傷つくかもわからない。というわけであなたの提案は却下よ。座敷わらしを返してください。砕きつね！いいわ、座敷わらしは返してあげる。でもこれはもらうわ。ごちそうさま。 그렇게 좌부동을 구해낸 와타누키는 열왕지주가 자신의 눈을 삼킨과 동시에 영영 오른쪽 눈을 잃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코는 와타누키에게 도메키의 오른쪽 눈 절반을 건네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기에 자기 자신이 혼자만의 것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도메키의 시력 절반만큼 볼 수 있게 된 와타누키는 오히려 기존의 눈보다 시력이 너무 좋아서 양쪽 균형이 안 맞게 되며 동시에 오른쪽 눈에 담긴 도메키의 영역까지 흘러들어오게 되고, 이에 오른쪽 눈으로 와타누키와 연결된 도메키는 그의 감정에 동요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와타누키가 본 장면을 자신의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비로소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존재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銅メキじゃない。銅メキのおじいさん。静かは扱いがたいかな。扱いがたいというか、わけわかんねえっつうか、このメモ。それも静かが選んだことだ。誰かが俺のために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になるのは嫌なんです。静かはなかなか丈夫だよ。何せ小さい時に。今のは夢よ。この風船の中の夢を見たのね。割れた風船の中のキチムは、あの夢会に昔、銅メキ君のおじいさんが売ったものだったんでしょ。そんな偶然。この世に偶然なんてないわ。あるの。必然だけ。 그리고 얼마 후 어느 여학생이 가게에 온 것을 발견한 유코는 집이 무서워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녀의 의뢰에 방울 하나를 건네주고, 그러나 방울이 있어도 집안의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았던 여학생은 효과가 없다며 유코를 찾아가지만 그녀는 계속 방울의 개수를 늘려갈 뿐 다른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유코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와타누키는 그날 밤 꿈속에서 또다시 도메키의 할아버지인 하루카를 만나게 되며 그의 도움으로 꿈을 통해 그 여학생의 방 안에 들어가는데, これも夢？夢はつながっているからね。私たちは夢の中の存在だから、彼らからは見えも聞こえもしないよ。だが、目の前にあることは現実だよ。足音。本当だ。この部屋だけ電気がつかない。つまり彼女の方がその場にいてはいけないもの。 사실 유령이었던 그 여학생은 새로 이사온 사람들을 오히려 유령으로 인식하며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이에 유코는 집을 나가버리면 여학생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방울소리를 통해 거주자들이 그 유령을 내쫓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최연소 영능력자로 유명한 츠유리 코아네를 만나게 된 와타누키는 단번에 그녀가 자신과 비슷한 인간임을 짐작하며 이혼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나 코아네의 어머니는 그녀를 방송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로만 생각할 뿐 자식으로서의 애정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혹시라도 영력이 줄어들까 매일 목욕제계와 사찰 음식을 먹이는 건 물론 어머니인 자신을 비롯한 타인과의 접촉을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기꾼이란 소문에 휩싸인 코아네는 악질적인 비난과 조롱, 폭력에 시달리며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까지 당하고, 그런 코아네의 처지가 안타까웠던 와타누키는 여인 그녀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을 먹이려는데, ちょっとどこにいるの？水ゴリよ、
あと決済もして。絶対に次の特番は出るんだから。何食べてるの？セッションに関わるものは食べちゃダメって何度も言ってるでしょ。何かを殺すのはいけないことだよね。でも殺したものを感謝もなしでこうやって落とすのは悪いことじゃないの？あんたたちね、この子に余計なこと教えて。小羽ちゃんと話をしたかっただけで。出て行け！目閉じてろ。風呂場どこだ？こっち。私に何をしてもそれは私のことだから。いいけど私の好きな人に痛いことしたのは許さない。그 유명 심령술사들과 함께 공동 영시에 나선 코아네는 한 명의 유령만을 본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그 안에 깃든 또 하나의 영혼을 발견하고, 그러자 코아네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심령술사들은 그녀에게 사기꾼 이미지를 덮어씌워 방송계에서 퇴출시키려 합니다. 그런 코아네의 모습에 몹시 분노한 어머니는 딸을 정화시키면 영력이 돌아올 것이란 생각에 하루 종일 찬물로 목욕 재개를 시키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와타누키는 곧장 코아네를 유콘의 가게로 데려오며 하룻밤이라도 영양가 있는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타누키에게 길몽이 들은 풍선을 받은 코아네는 스스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며 그녀에게 이제 방송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을 밝히고, 그 사이 코아네의 말대로 사건 현장에서 또 하나의 유골을 발견한 취재진들은 뒤늦게 그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기사들을 내보내며 코아네의 방송 은퇴를 아쉬워합니다. ねえ、私一緒に行こうか？手伝うよ。いやいいって。じゃあ約束して。無理しないって。あれ？今日はいいヒラメのお作りがあったんですよ。どうしたの？いや、なんか急に小指が。何かしたの？小指で。ひまわりちゃんと指切りを。他にも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のかしら。偶然？この世に偶然なんてないわ。あるのは必然だけ。その小指誰と指切りしたの？おはよう、綿貫くん。ひまわりちゃん。具合悪い？いや、なんでもないんだ。사실 히마와리는 부모 외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등 선천적으로 타인에게 불행을 주는 체질이었으며, 특히 초자연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체질인 와타누키에겐 상극인 인간이었고, 이에 와타누키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히마와리는 일부러 자신의 체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도메키를 자주 어울리게 했으나 결국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친구를 다치게 하고 맙니다. 그 후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인 와타누키는 황천으로 향하는 꿈속에서 하루카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며 곧장 유코의 사자에 의해 가게로 이송되고, 이에 와타누키를 살리기 위해 대가를 치른 도메키와 히마와리는 그 소원에 의해 자동으로 유코의 가게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あるんですよ。話すだけ、触るだけ、関わるだけで他人を不幸の道筋へ向かわせてしまうものが人間でも、いえ、人間だからこそあるんです。だからね、綿貫くん、いつ気づくかなって思ってたの。今までお弁当ありがとう。さよなら。ごめんね。びっくりさせちゃったことだよ。お詫びにひまわりちゃんにだけ何か作るね。私の話、聞いたよね。うん。ひまわりちゃんがお菓子くれたら、天にも昇る気持ちだし、ひまわりちゃん見ただけで一日ご機嫌だし、全部、すごくいいことだよ。俺、ひまわりちゃんと会えて、本当に幸せだよ。今度は、死ぬかもしれないよ。死なないよ。俺、ひまわりちゃん大好きだから、泣かせたりしないよ。またね。またね。百目鬼くんの対価は、綿貫、あなたが流した分だけの血を提供すること。会えて幸せだって言ってもらえたのは初めてだったよ。対価に綿貫くんの傷引き取って。
せだよ。 그 유코로부터 지난번 도메키와 의뢰를 도와준 대가를 받은 와타누키는 그 아래서 태어날 존재가 부디 다정하기를, 그리고 히마와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소원하여 그녀의 체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가 탄생하고, 이에 히마와리에게 그 새를 선물한 와타누키는 그녀의 부탁으로 새에게 탐포포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그 작은 생명체가 히마와리에게 행복을 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찬가지로 유코에게 작은 알을 받게 된 도메키는 이 알이 와타누키의 것과 하나였다가 둘이 된 존재라는 사실과 나중에 알을 사용할 때가 오면 절대 주저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게 되고, 그 사이 꿈속에서 사쿠라를 만난 와타누키는 그녀가 예전에 유코를 만나러 왔던 다른 차원의 인간임을 알아보며 꿈속에서나마 사쿠라의 말동무가 되어주는데, 似てる。あなたとシャオランくん、名前教えて。綿貫公弘。私とシャオランくんの誕生日。シャオランくん、夢の中だな。シャオランくんが2人。たとえそれがどんな辛いことでも、俺がすべきことをする。だからお前もすべきことをしろ。お前はもう一人の俺だから。夢には2つあるの。起きてみる夢と寝てみる夢。どちらの夢も強く願えば本当になる。優子さんの願いは何ですか？もし優子さんに叶えてほしい願いがあったら、それが俺にできることなら一生懸命頑張りますから教えてください。 사실 차원의 마녀 유코는 최강의 마법사인 크로우 리드의 소중한 사람이었으며, 원래라면 오래전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크로우의 바람으로 시간이 멈춰진 인물이었고, 그러자 평소 크로우에게 열등감을 가졌던 페이왕 리드는 자신이 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은 유코를 완전히 되살릴 방법을 강구했으며, 그 방법으로 크로우의 혈족인 샤오랑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페이왕의 계획에 따를 생각이 없었던 유코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가게를 차려 복제 사쿠라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름과 동시에 샤오랑 일행의 전투를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사쿠라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되돌린 샤오랑은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 즉 과거와 현재의 균열이 일어나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또 하나의 샤오랑인 와타누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페이왕으로부터 와타누키를 지키려던 그의 부모는 와타누키 키미히로란 가명 속에 자신들의 염원과 주술적 힘을 담아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아들을 보호했고, 그 후 세계를 뒤틀리게 한 자신의 업보를 청산하려던 유코는 마지막 전투에서 샤오랑과 사쿠라의 대가를 자신과 크로우가 남겨둔 마력으로 치르면서 페이왕의 계획을 막고 망가졌던 섭리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그리하여 멈춰있던 시간이 흐르게 된 유코는 가게를 남기는 것에 최후의 힘을 쏟은 뒤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는데, 夢ではないわ。優子さん！これは現実。本来私は存在しない。すでにいないはずのものだから。今選択がなされ、時は動き出した。選択って何ですか？なんで俺が決めていないことで俺の大事な人の何かが決まるんですか？でも私はあなたが生まれる前に死んでるの。ですか？それ俺優子さんに出会っていろんな人とか人じゃないものとかに会って、俺いろいろ変わって、全部最初は優子さんに会ったからで。ありがとう。こんなの夢だって言ってください。綿抜きに嘘はつけないわ。あなたは私の大切な人だから。ごめんなさい。優子さんの願い叶えるって言ったのに。私の願いはただあなたがいてくれる、それだけでいいのよ。だったらその願いは俺が必ず叶えます。俺は優子さんと会えるのを待ってます。世に不思議は多けれど、その店もまた
うちの一つ。そこは願いを叶える店。すべてのものには開かれず、縁あるものだけが訪れ、こもる天主に相見える。店ではどんな願いも叶う。あなたが対価を支払うならば。 유코가 사라진 후 샤오랑과 시공의 균열 속에 갇힌 와타누키는 그 시공에서 빠져나가는 대가로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여 유코처럼 시간이 정지된 건 물론 그녀의 가게 밖을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날 이후 학교도 그만두고 유코의 가게를 이은 와타누키는 자신과 인연이 닿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유코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변함없이 유코의 흔적을 쫓던 와타누키는 어느 날 도메키로부터 여우요괴를 부리는 혈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에 여우요괴가 그 집안의 딸을 술사로 선택했음을 알게 된 와타누키는 자신이 여우요괴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가 술사의 입을 통해 소원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우요괴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준 와타누키는 가게 밖으로 못 나가는 대신 도메키가 여우술사의 영상을 녹화해 오는데, あいつが一番欲しいものをやれるのはあの人だけなんだろうがな。ただいま、綿貫。対価は確かに受け取ったよ。ただいま、綿貫。お帰りなさい、優子さん。 XXX 홀릭 1부는 원작 만화책 7권까지의 내용을 24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주인공 와타누키가 사람들의 여러 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려냈고, 특히 평행우주의 성격을 띠는 클램프 작품답게 합법 드러그나 츠바사 크로니클 같은 타 작품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그 중에서도 츠바사 크로니클은 XXX 홀릭과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는 설정으로 두 작품을 함께 봐야만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원작 그림체도 인체 비율이 긴 편이었지만 애니에 착안은 길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비율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며, 그 전시샷 때문에 애니 그림체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버리고, 거기다 츠바사 크로니클과 연계된 내용이었던 원작과 달리 DB판은 제작사의 사정으로 샤오랑과 관련된 설정들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그로 인해 추후에 제작된 OVA와 스토리상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XX 홀릭 2부는 원작 만화책 16권까지의 내용을 TV판 2기 13편과 OVA 4편으로 제작하였으며, OVA의 경우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원작과 다른 결말을 그려냈고, 특히 츠바사 크로니클과의 연계 스토리를 모두 제외한 TV판과 달리 OVA에선 원작 내용은 어느 정도 참고였으며, 그로 인해 TV판에서 코아네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가는 오리지널 스토리가 원작 중심인 OVA에선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작의 와타누키는 100년 동안 가게에서 유코를 기다리다가 처음으로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유코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남겨둔 꿈이었기에 유코와의 재회라는 와타누키의 소원은 거의 불투명한 채 후속작 XXX 홀릭 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나 OVA의 와타누키는 여우술사의 입을 통해 유코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녀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열린 결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